그러면 이제 오늘 어도비 실적부터 살펴보면은 어도비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았다 볼 수 있는데 일단 매출 EPS 뭐 시장 예상치 다 상회했고 근데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도 조금 중요시 봐야 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어도비는 Net New ARR 신규 연간 순신규 연간 반복 매출이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새롭게 들어온 구독자라고도 보면 되겠는데 이 금액이 시장 눈높이보다도 대폭 상회했습니다. 4억 8,700만 달러로 시장에서는 이거보다도 한 10%더 낮게 예상하고 어도비 측에서도 지난 분기에 가이던스를 상당히 낮게 내놨는데 근데 이거를 대폭 상회하면서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이고 연간 가이던스도 전체적으로 다 상향했습니다. 연간 매출, 연간 EPS, 뭐 연간 ARR 다 상향했고 다음 분기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만 시장 눈높이 못 미쳤는데 근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특징은 결국 이제 이 ARR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메이닝 퍼포먼스 그 뭐라 하죠? RPO 수주 잔고 그게 또 이제 증가하면은 결국 나중엔 다 매출로 알아서 잡힐 거니까 당장 다음 분기 매출보다는 연간 매출을 좀 더 중요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간 가이던스 상향한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또 코멘트로 남은 회계연도 기간에 우리 어도비 비즈니스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좀 긍정적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대목은 이 결국 시장에서 가장 기다린 건 이거죠. 결국 AI로 사람들이 가격을 더 올리냐, AI 서비스에 돈을 더 지불하냐, 그게 현재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번 분기에 드디어 증명을 했습니다. 고객들이 파이어플라이, 어도비의 이제 어도비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을 파이어플라이라고 하죠. 이 고객들이 파이어플라이 사용을 위해 더 비싼 요금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AI 모델의 수익화에 성공한 겁니다. 이 파이어플라이가 현재 월 4.99달러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도비 뭐 20달러짜리 그 모델 쓰고 있으면 이제 이 AI 쓰고 싶으면 4.99달러, 5달러 더 지불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ARPU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어떻게 보면은 막 20%씩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또 코멘트가 어도비가 이번 5월 4월 말까지 실적을 발표한 거고 5월 데이터하고 이제 또 6월 이 실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5월에는 역대 가장 많은 요금제 전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 AI 모델로 이게 좀 써보니까 아 괜찮다. 이런 걸 느끼는 건지 왜냐면 파이어플라이도 이 사업한 지 1년 한 3개월 정도 돼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많이 개선됐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면서 좀 괜찮았는지 요금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다음 이 아크로밧 AI 어시스턴트 이거는 지난 4월에 출시된 거였는데 그 어도비가 어도비 서밋인가요? 그 행사 올해 3월, 4월 그때쯤 했는데 그 당시 공개한 이 어도비 아크로밧 AI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어도비가 포토샵, 뭐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사진 편집 서비스도 하지만 이 문서 그리고 PDF 파일 그 사업하지 않습니까? PDF. 그 PDF 읽을 때 PDF 파일 읽을 때 거기 안에 생성형 AI 어시스턴트 이걸 출시하면서 결국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하는 건데 왜냐면 이제 뭐 연간 보고서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연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용이 너무 긴데 그거를 어도비 아크로밧 AI 어시스턴트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다 요약해주고 딱 초점만 딱딱딱 찾아줍니다. 근데 이게 또 만족스러웠는지 월 4.99달러짜리 모델인데 사람들이 이거 AI 어시스턴트 사용 위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그러니까 AI로 출시하고 이제 드디어 수익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사주 매입도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이 많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지난 분기에도 그 두 분기 전보다 자사주 매입을 많이 늘렸는데 이번 분기에도 지난 분기보다도 자사주 매입을 훨씬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분기 이게 진행되면서 그 25억 달러 자사주 매입 진행했고 남은 자사주 매입 잔여 한도가 220억 달러 가까이 남았다. 그러니까 현재 어도비 시가총액 고려하면은 한 지금 당장 이거 다 쓰면 한 10%그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자사주 매입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도비 실적에 이것도 좀 그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어도비 익스프레스 저희 US 스탁에서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저희 미리 캔버스 그런 것도 쓰지만 어도비 익스프레스도 위원님도 썸네일 편집하실 때 쓰고 저도 가끔 쓰는데 어도비 익스프레스가 이게 원래 기존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2021년인가요? 그때 이제 어도비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새로 론칭을 했죠. 서비스를 웹에서도 쓸 수 있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모바일 버전이 4월 달에 출시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요즘엔 어떻게 보면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많이 하지만 다 모바일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로 이 안드로이드랑 iOS에 다 어도비 익스프레스 모바일이 출시되면서 이게 반응이 상당히 뜨겁답니다. 이게 지난 분기 대비해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배 증가할 정도로 엄청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게 처음에는 무료입니다. 어도비 익스프레스. 처음이 아니라 계속 무료죠. 근데 이제 뭔가 좀 이쁜 글꼴 아니면 뭐 생성형 AI 서비스 아니면 그 배경 재고도 횟수 제한이 있었나? 그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쓰고 싶으면은 보통 이제 월 9.95달러인가로 요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료 전환에도 상당한 관심도를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도비 익스프레스에도 파이어플라이가 결합돼서 여기도 또 수익화를 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게 긍정적이고. 근데 그리고 어도비 익스프레스 이 사용자 증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시장에서 어도비에 대해 조금 짓누르고 있던 요소 중 하나가 이 캔바입니다. 이게 호주에서 시작한 디자인 툴 회사, 호주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캔바 스타트업 중에 상당히 유니콘으로 꼽히고 있죠. 이 디자인 툴 시장에서 사실상 캔바한테 그 인수한다고 했던 피그마도 있지만 약간 캔바한테도 많이 밀리고 있었거든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좀 캔바와 경쟁해서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려가 조금 둔화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이어플라이,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늦게 낸 거 아니냐. 왜냐면 그 당시 오픈 AI 달리가 먼저 출시되고 또 이제 빙챗에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장의 선점 효과를 못 누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파이어플라이 서비스가 출시 1년간 90억 개 이상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이거 계속 사용자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들 달리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파이어플라이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파이어플라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이게 되게 좋구나,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하반기에 이 서비스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합니다. 그리고 특히 파이어플라이가 현재는 포토샵에 이제 그 결합돼 있고 다른 플랫폼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어도비 라이트룸. 또 그 사진 많이 찍는 분들은 이 어도비 라이트룸도 쓰거든요. 그 사진 좀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 포토샵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여기도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인 어도비 라이트룸에도 파이어플라이가 이번 분기에 도입된다. 그러니까 결국 어도비가 정말 많은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플을 거기에 다 이제 파이어플라이 하나씩 도입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구독 요금 5달러 더 내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또 기업용 파이어플라이도 출시해서 이게 생각보다 사업이 엄청 잘 진전을 보이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어도비 실적에서 중요한 게 이 Net New ARR, 순신규 연간 반복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게 항상 전년 동기랑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긴 했거든요. 특히 지난 4분기에는 또 그 전년보다도 역성장 보이고, 이번 분기가 원래 이게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시장에서 어도비가 자체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번 분기에 이거 487 밀리언 달러 기록했거든요. 근데 원래 430 밀리언 달러인가? 그 정도 예상해 놨었는데, 그러니까 역성장할 거를 이게 크게 상회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뭐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잘 된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이게 더 올라서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경영진도 여기 다큐멘트 클라우드, 이게 어도비 AI 어시스턴트 이야기하는 거죠. 아크로밧 AI 어시스턴트. 이 문서 클라우드랑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모두에서 모멘텀 기대가 매우 크다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좀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뭔가 주가가 더 레벨업하기 위한 요소는 이거죠. 이제 다큐멘트 클라우드랑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 이미지 시장이랑 문서 시장에서는 AI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은 영상 AI 시장에서 증명을 필요한 건데, 현재 영상 AI 관련해서는 어도비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일단 지난 4월쯤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이 생성형 AI 기능을 좀 데모 버전을 공개했지만 우리가 연구 단계에 있지 아직 출시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시장에 어쨌든 영상 AI도 뭐 오픈 AI의 소라도 있고 소라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선점하고 있는 데를 이제 또 어도비가 여기에 또 AI 파이어플라이 도입해서 뭔가 잘하는 걸 보여주고 이것도 영상에서도 수익을 증명할 수 있다.
걸 보여주면 분명히 주가 한 단계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오늘 AI로 드디어 돈을 번다는 거를 증명을 오늘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AI로 돈을 생각보다 못 버는 것 같다. 그래서 주가 자꾸 하락해 왔는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생각보다 이제 경쟁이 정말 치열한 시장인데도 이거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이야기한 게 CFO가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이 P와 Q의 증가 이걸로 우리가 가치가 증가하는 그 성장 공식을 따르고 있다 하는데 P가 가격이죠. 결국 가격 AI 모델로 전환하면서 소비 이제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증가하고 또 그러면서 어도비 익스프레스 그런 데 사용자 자꾸 증가하니까 가격이 증가하는데 판매량이 증가한다. 결국 두 개 합쳐서 매출이 가속화가 붙는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최근 뭐 주가도 좀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뭐 PER 평균 그동안 역사적 데이터 보니까 최근 10년치 최근 10년 하단을 기록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 밸류에이션 축소 요인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고금리도 있고 좀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한 시장의 비유 전환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이 경쟁자 부상이었습니다. 캔바하고 피그마 같은 경쟁자들한테 디자인 툴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그런 것도 이 어도비의 조금 포지션을 낮추는 거니까 밸류에이션이 축소됐었는데 이번에 어도비 익스프레스 다시 성장 가속화할 수 있다. 하니까 경쟁 우려가 좀 줄어들고 이미지 생성 AI 시장에서도 오픈 AI 달리한테 밀린다. 그런 이야기 자꾸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 다 파이어플라이로 구독 전환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뭐 밸류에이션이 다시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AI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어, 어도비 막차인가요? 조금 궁금합니다. 어도비 오늘 그래서 투자 의견들 업데이트 되는데 다들 이제 목표 주가는 다 상향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긍정적인 쪽 있고 부정적인 쪽 나뉘는데 긍정적인 JP모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4년간 어도비 주가는 상당히 평탄했지만 이제 신제품 및 AI 수익 창출로 더 순조로운 주가 항해를 시작할 수 있다. 주가는 이전 최고치를 회복하고 더 넓은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상당한 상승 여력 제공할 거다. 어도비 익스프레스가 더 큰 유통망을 확보하고 아크로밧 AI 어시스턴트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근데 CT에서는 여전히 중립적인 의견 제시했습니다. 어도비 실적이 이번 소프트웨어 기업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실적을 보여줬고, 뭐 현재 4월, 5월 추세도 좋고, 어도비 익스프레스 모바일 수요도 좋다. 근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부진하다. 다큐멘트 클라우드가 실적 견인했다. 다큐멘트 클라우드가 이 아크로밧 AI 어시스턴트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파이어플라이인데, 아직 파이어플라이가 더 CT 눈높이에서는 더 성장해야 한답니다. 이 진화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모멘텀이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는 아직 전환점이 아니다. 그런 평가 내리고 있고요.